청소년 아이들에게 한번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돼도 아이들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은 뭐 어른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만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꼰대라고 욕을 먹기도 하죠. 야, 이 자식들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너네들이 왜 벌써부터 그런 걸 하면 되겠니? 라고 우리가 권위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당연히 어른들은 다 컸기 때문에 되고 너희들은 어린 것들이라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이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최대한 발달을 하는데 이때 이 변연계의 이 욕구가 폭발하는 상태를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회로가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연구를 보면 14세 이전, 즉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일찍 음주를 시작한 아이들, 그리고 14세 이전, 마찬가지 전두엽이 막 발달하는, 최고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일찍 흡연을 시작한 아이들에서 성인가 되었을 때 음주를 시작했다면 심한 알코올 의존, 흡연을 시작했다면 심한 니코틴 의존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알코올, 니코틴 독성 의존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요.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15세를 전후로 해서 담배나 니코틴, 알코올 같은 중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을 섭취할 경우에 결국 변연계로부터 과도하게 전두엽으로 가는 회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두엽의 발달 자체가 지연되고 상당 기간 동안 멈춰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런 결국은 뭐냐면 이 시기에 전두엽이 20세까지 잘 발달을 해야 전두엽과 변연계의 발달이 균형을 맞아서 중독이 되든 안 되든 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20세가 됐는데도 마치 청소년 시기의 뇌처럼 변연계만 발달되어 있고 전두엽이 제대로 성인의 수준까지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시기에 담배나 술을 접하게 될 텐데 똑같이 담배나 술을 접했을 경우에 그런 보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더 심한 알코올 의존, 더 심한 니코틴 의존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그 20세 초기 성인기의 중독성이 14, 15세 때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마찬가지로 14, 15세 때 인터넷을 오락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9세 때 음주 흡연의 위험성이 높아지더라. 결국은 실제로 어떤 물질이 뇌에 들어와서 과하게 노출되었을 때 전두엽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독성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과도하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만으로도 변연계가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하더라. 그러니 14, 15세 때 과하게 재미 용도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이들의 뇌를 보니 실제로 19세, 20세가 되었을 때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더디더라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의 충동성은 변연계 발달과 전두엽의 발달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차이는 19세, 20세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열심히 발달을 하고 변연계는 발달을 멈춤으로써 20세 때 두 기능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쁨 추구 활동, 과도한 즉각적 만족 추구 활동을 이 충동적인 시기에 지속하게 됨으로써 이 전두엽의 발달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20세, 25세 사이가 되어도 아직까지 전두엽의 발달 상태가 변연계의 발달보다 뒤처져 있는 상태. 마찬가지.
20세가 되어도 마치 10대처럼 계속 충동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도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전두엽의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마시멜로처럼 설명해드렸듯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ADHD적 성향이 많은, 충동성이 많고 주의가 좀 여기 산만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요, 치료를 잘하면 좀 더디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늦은 나이가 되면 ADHD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람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충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노출되기가 쉽고, 게임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것이 더 뒤로 밀려서 일반적인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되면서 그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ADHD적 성향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에 게임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되어도 성인 ADHD 같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서 직업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군대라든지 사회에 적응의 어려움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뭐 게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지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아이가 원래도 좀 충동성이 많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놀이로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과하게 한다라든지 하면 이거는 정말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연구를 보면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그 뇌의 부피가 줄어든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그 전두엽 부위에 이제 부피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말씀드렸듯이 담배나 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중독이 될까요? 1950년대에 밀러와 올스라는 캐나다의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쥐의 머리에 돌아가면서 가는 전류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전극을 꽂고, 쥐가 스스로 그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레버를 가지게 했더니 특정 부위에 전기 전류 자극 침이 꽂혀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부위에서는 마치 쥐가 감전이 된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특정 어떤 한 부위에 전기 침이 꽂혀 있을 때 계속 그 레버를 더 누르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케이지의 이 쥐 우리의 반대쪽에 그 서양쥐가 좋아한다는 그 치즈를 잔뜩 넣어두는데도 그걸 먹다가도 여기를 와서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을 정도로 이 자극에 완전히 꽂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뇌 특정 부위에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내적 보상, 즉 기쁨이 주어지는, 예를 들면 5분 참았더니 마시멜로 하나 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처럼 특정 뇌 부위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쁨을 느껴주는 그런 행동이 유발이 되더라. 즉 음식이나 물이나 양육,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물을 마실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안아줄 때도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 결국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그죠? 이러한 보상이 분비가 되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술을 먹었을 때, 담배를 피웠을 때, 게임을 할 때, 인터넷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도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기쁨이나 쾌감 등 좋은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은 계속 반복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기쁨이나 쾌감이나 돈, 명예, 사랑 등 받고 싶고 받으면 좋은 그 무엇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보상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어떤 내적인 생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용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 결국 용돈은 보상이고요, 구두를 닦는 행동은 강화됩니다. 그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그 강화와 보상을 이용한 건데요. 공부 자체는 그렇게 재밌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보상은 괴로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담배를 피워서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있고요. 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도 바로 보상회로와 중독행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활동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부모가 꿈이라도 아이가 뭔가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반대로 아이가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도 조금 잘했을 때 칭찬을 인색하지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계속 혼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앞에서는 혼나는 게 무서워서 괴로움을 피해서 그 혼날 만한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결국 부모가 없을 때는 그 혼났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더 혼날 수 있는, 당장에 만족하는 여러 가지 중독적 행동을 더 하게 될 수 있다.